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홍성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 김태흠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 백석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병인 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지속되는 폭염으로 온열 질환자와 코로나19 환자 또한 증가함에 따라 더 안전하고 더 건강한 충청남도민이 일상을 위해 철저한 대비를 당부드리며 5분 발언 도정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정 질문을 통해 김태흠 도지사님께 3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위기에 처한 천안의료원에 대한 충청남도의 재정지원 계획과 함께 천안의료원의 혁신 계획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중에서도 기능특화 사업으로 추진 중인 소아청소년 어린이병원에 대한 사업 재검토 필요성에 대한 질의입니다. 두 번째는 전국 최초로 개소되었다가 최근 지정 취소 위기에 놓인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의 정상 운영을 위한 충청남도의 지원 계획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충청권역 국립청소년 디딤센터 유치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 천안의료원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이슈가 되었던 뉴스 하나가 있습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님이 한 라디오 방송에서 자신이 직접 경험한 소위 응급실 뺑뺑이 문제에 대해 언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새벽에 넘어져 이마가 크게 다쳤는데 119에서 인근 응급실에 가려고 22군데나 전화해도 받아주지가 않아서 결국 자주 다니던 병원에 신분을 밝히고 겨우겨우 갔으나 결국 의사가 아무도 없었다면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이 응급실 뺑뺑이의 심각성에 대해서 모른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 의정 갈등과 의료 대란으로 심각성이 더욱 불거진 의료 공백 상황을 그대로 보여준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낙상 사고가 아니라 심각한 교통사고였거나 아니면 우리 자녀들의 응급 질환이었다면 어쨌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강력한 추진력으로 버텨주어야 하는 것이 공공의료원의 역할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의료원은 그런 힘이 없습니다. 바로 공공병원으로서의 기능이 훼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안의료원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천안의료원은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지난 2020년 2월 21일부터 22년 6월 10일까지 약 2년 4개월 동안 전체 병상을 소개한 후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 전환하여 국민을 위해서 그리고 국가를 위해 운영해 왔습니다. 기존에 운영하던 외래 진료를 중단하고 그리고 응급실 폐쇄 등 코로나19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2020년 하반기부터 코로나19 엔데믹으로 회복기에 접어들었지만 감염병 대응에 적극 동참했던 우리 의료원은 회복하지 못하고 더욱 침체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전염병 전담 병원이었기에 타 병원으로 보내야만 했던 기존 입원 환자와 외래 환자도 되돌아오지 않았고 일부 감염병 전담 병원이었다는 이유로 진료를 꺼려하는 환자가 급감하면서 그에 따른 의료진 이탈과 공백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안의료원의 경영난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요. 병상 유용률은 코로나19 이전에 3년 평균 병상 유용률이 79.1%에서 24년 5월 말 기준 45.3%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입원 환자 수 회복률도 기준 연도 대비 58.4% 정도 회복, 그리고 외래 환자 수의 회복률 또한 85%에 불과합니다. 다음 자료입니다. 실제로 경영 적자는 2019년도에 9억 3,500만 원 적자에서 2023년도 134억 4,700만 원 적자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주요 진료과 의료 공백으로 인한 만성 질환으로 병원에 정기 방문하고 있던 환자들이 타 병원으로 이탈하고 나서 의료 수익 적자가 심화되고 있고, 또한 부족한 전문의를 구하는 일조차
쉽지 않은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천안의료원을 비롯한 공공병원의 경영난은 예상되었던 당연한 수순일 수 있습니다. 민간 병원과는 달리 포괄수가제 적용으로 의료 수익 창출이 어려운 구조에서 더욱이 오랜 기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일반 진료 없이 감염병 관련 진료만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전환되자 이제는 감염병 관련 재정 지원마저 중단되고 있습니다. 한때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최일선에서 도민의 건강을 지켰던 의료원이 이제는 환자와 의료진 이탈에 극심한 경영난에 더해져 고사 직전 위기에 있습니다. 의료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도민을 위해서, 그리고 또 언젠가 닥칠지 모를 위기에 꼭 필요한 공공의료 체계를 위해서 천안의료원의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충청남도의 천안의료원 운영 정상화를 위한 재정 지원 계획과 함께 혁신 전략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22년 7월 민선 8기가 들어서면서 도내 4개 의료원에 대한 기능특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주의료원은 노인질환 집중진료센터, 서산의료원은 심뇌혈관 질환센터, 홍성의료원은 산부인과 진료 특화, 그리고 천안의료원은 소아청소년 어린이 병원으로 특성화 방향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천안의료원, 소아청소년과 어린이 병원 운영 실적과 함께 추진 실적 현황 및 기능 특화 사업으로서의 추진 경과, 재검토 필요성을 포함한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2016년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이 전국 최초로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었습니다.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는 성인응급의료센터와는 별도로 소아응급 환자만을 위한 공간에서 연령별 의료 장비를 갖추고 소아응급 환자 전문 의료진이 365일 24시간 상주하며 전문적인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아전담 응급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국내 제1호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인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7명 모두 사직 또는 휴직으로 병원을 떠났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몇 명 남은 전문의들도 단축 진료에 들어가면서 버티던 센터가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전문의마저 떠나며 사실상 우리 충청남도에는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가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6월 27일 천안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언론인 간담회에서 김태흠 지사님께서는 지역 소아 의료 인력 공백 해결을 위해 도고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셨는데요. 현재 충남의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 정상 운영 지원을 위한 충청남도의 추진 계획과 함께 추진 세부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충청권역 국립청소년 디딤센터 관련 사항입니다. 국립청소년 디딤센터는 청소년의 마음 회복과 행복한 삶을 목표로 정서와 행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적합한 치료와 교육, 그리고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개인 및 집단 상담, 그리고 치료를 운영하고 있으며 치유적 돌봄 공동체는 물론 진로 교육을 통한 자립 기반 마련과 학업 중도 예방을 위한 대안 교육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국립기관입니다. 현재 경기도 용인과 대구 광역시에 국립청소년 디딤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 위해서는 익산과 광주에도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 충남의 경우 주민등록상의 청소년 인구는 33만여 명으로 여기에 도내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까지 포함하면 22만 7천 명이나 됩니다. 또한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3년 청소년 건강 행태 조사에 따르면 충남 지역 청소년은 23년 스트레스 인지율과 우울감 경험률이 전국 17개 시도 중 각각 10위와 9위로 낮은 수준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이 가장
위험군인 자살 현황은 21년 기준 가장 높은 수준으로 청소년과 청년의 연령대에서 모두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23년 학생정서 행동 특성 검사 결과 충남 지역 청소년의 정신건강 위기 수준은 전국 1위로 보여 전국 평균보다 1.5배나 높고 자살 위험군 역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이런 통계 자료 결과뿐만 아니더라도 생애 주기를 통한 가장 변화무쌍한 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은 가장 취약한 시기임이 분명합니다. 청소년들은 학업이나 교우 그리고 가정 문제 등과 같은 문제 요인이 발생 시 우울, 불안, 자살 위험성 그리고 신체와 스트레스 취약성 등이 다양하게 발현될 수 있기에 보다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용인의 국립중앙청소년 디딤센터에 이어 대구 그리고 익산과 광주에도 연이어 건립이 추진 중에 있는데요. 이에 대해 충남 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충청권 국립청소년 디딤센터 건립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과 타당성 검토 계획은 어떤지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지사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어 추가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정병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흠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 의원님께서 천안의료원 정상화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코로나19 이후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 운영 등으로 도 의료원들이 전반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4개 의료원이 작년에는 381억 원 적자가 났고 올해는 7월 말 기준 119억 원의 적자가 발생해서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천안 같은 경우는 작년에 4개 의료원 전체 381억 중에서 106억 원이 적자고 올해는 7월 말 기준에 119억의 4개 의료원 적자 중에서 이 천안 의료원이 반 가까이 되는 61억 원의 지금 적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천안 의료원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면서 말씀을 주셨는데 우선 의료원에 자구책을 마련해서 제출하도록 하였고 도 차원에서도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9 안전센터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야간 응급환자가 의료원으로 우선 이송되어 치료받도록 하였고 의료원이 외곽에 있어서 교통이용 편의를 위해서 대중교통 버스 노선을 연장하고 인근 주거지역과 직통버스 노선 증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와 의료원 간 진료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서 보건소에서 치료하기 어려운 이런 환자들은 의료원에서 치료받도록 연계를 했고 의료원, 인근, 16개 면동, 이통장 등에 대한 밀착 홍보와 아산지역까지 범위를 넓혀서 의료원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적자 운영에 따른 도의 지원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적자에 대해 도에서 100%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의료원에서도 자구 노력이 있어야 하고 또 시설과 장비비를 국도비로 지원하는 만큼 흑자는 내지 못하더라도 직원 인건비는 줄 수 있도록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료원의 자구책 이행 상황과 또 경영 상황을 살펴보면서 재정 지원을 검토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지금 2차 그 기관이 우리 4개 의료원들인데
우리나라의 의료에 대한 그런 우리 국민들 인식적인 그런 측면도 우리가 좀 개선해 나가야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1차 병원, 개병원 갔다가 좀 큰 병원으로 가라고 그러면은 병원에 경 이런 걸 떠나서 3차 병원, 그 다음에 또 주요 서울의 메이저 기업들,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은데 사돈팔촌까지 다 연계하고 또 거기에 혹시 간호사 근무하는 사람들까지 다 동원해서 3차 그런 병원으로 가는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사실 우리 4대 우리 도립병원 의료원 정도 가더라도 충분히 고치는 이런 부분들도 상급병원으로 가는 이런 부분들이 참 고민스러운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개선해 나가는 데 있어서 고민을 하겠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기능 특화 사업인 어린이병원 운영 실적과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수학과 전문의를 구하기가 힘들어서 작년 9월에 수학과 전문의 한 명을 충남대 병원에서 파견받아서 주간에는 치료를 시작했으나 월 평균 50여 명의 경증 환자만 치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린이 진료센터를 좀 설치 중에 있고 또 하반기에는 어린이 진료에 특화된 전문의를 초빙해서 24시간 소아 진료가 가능하도록 장기적으로 어린이 전문 병원을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또 의원님께서 지적이 있었듯이 4개 의료원 기능 특화 지역별 의료 안전망 확보를 해서 천안은 어린이병원, 공주는 노인의료, 또 서산은 심혈관 질환, 홍성은 산부인과 특화를 하기로 했는데 사실은 원래 계획보다도 여러 가지 좀 미흡한 이런 부분들도 제 스스로 느낍니다. 다만 근데 지금 그 형태는 유지를 하고 가고 있어서 앞으로 더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천안 지역의 이 어린이병원을 좀 특화를 해야 되겠다 정한 이유는 천안 아산 지역의 전원층과 아이들이 좀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민간 병원들 소아과 의사 자원 가지고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그래서 민간에서 좀 수요를 못 얻는 이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좀 감당을 해야 되겠다 해서 어린이병원을 특화를 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앞으로 소아진료 같은 경우 공공병원의 필수 의료 분야로 저는 어린이병원 특화가 필요한 사업이다. 그래서 조금 지금 우리 의원님이 보더라도 좀 미흡한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고 앞으로 좀 잘 해나가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내 제1호 소아응급의료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수취향대학교 천안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정상 운영에 대해서 도의 지원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은 지금 수취향대 그런 상황을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천안에 가서 그런 상황을 기자들한테 질문을 받는 그런 데서 그때 제가 이 상황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히 파악을 해서 하고 또 수청대학교 재산 이사장한테도 제가 2번이나 좀 전화를 걸어서 소아 전문 응급 의료 센터가 정상 운영이 돼야지 이게 문을 닫아서는 안 된다. 또 거기에서도 또 그럴 생각이 없어서 없다고 그래서 또 저희를 또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산 지원 문제라든가 뭐 이런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지금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의사 그래서 야간 당직 수당 등 같은 경우 2억 원을 올 봄에 지급을 했는데 추가 지금 이번 달에 4억을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상황 보니까 완전히 중단까지는 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지금 8월 현재 한 명의 전문의가 지금 채용되고 있어서 월요일과 수요일에 진료하고 그리고 전문의 추가 채용을 해서 총력을 다 하고 있는 모양인데 문제는 소아과 청소년 전문의가 작년에는 인건비가 2억 5천씩 줬는데
올해는 4, 5천에도 지금 채용을 좀 할 수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료 이런 대란 문제하고 또 원래 기본적으로 이 소아과의 그런 그 인력 부족하고 이게 같이 맞물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앞으로 뭐 여러 가지 좀 보면서요. 뭐 의료 집단행동이나 전문의 부족이라든가 현재 의료 이런 상황 같은 감안도 하고 해서 의료 수급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이 판단이 되는데요. 내년부터는 수천대 천안병원과 당국대병원 소아응급실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운영비를 도에서도 좀 더 책정을 하고 그다음에 천안하고 아산하고 함께해서 적어도 운영비가 한 30억 이상 정도를 좀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를 잘 감안을 하고 또 저희들도 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충청권역 국립청소년 디딤센터 설립 제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저는 사실은 이 질문이 있으시기 전에 이 국립청소년 디딤센터가 있는지 솔직히 몰랐습니다. 몰랐고 보니까 여성가족부 소관 사업으로 해서 사업이 진행되는데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용인의 중앙센터, 대구센터가 있고 경기도하고 대구 그리고 또 전남 광주하고 전북 또 이런 사업으로 지금 추진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충청권의 국립청소년 디딤센터가 없는데 우리 도에서도 좀 설치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좀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우리 입장을 좀 밝히고 그 다음에 또 지역 국회의원들하고도 좀 공조를 통해서 충청권에 좀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김태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인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정병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충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흠 지사님 답변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세 번째였던 디딤센터와 관련돼서 우리 김태흠 지사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그 필요성에 공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충청남도가 우리 지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좀 건의도 하고 지역에 계신 그 국회의원들과 공조해서 이 유치에 적극적으로 좀 나서줬으면 좋겠고요. 그 길에 또 우리 충청남도 의회가 함께할 수 있는 일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디딤센터를 유치하는데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딤센터를 통해서 정서와 행동에 어려움이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조금 더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소아 전문 응급 의료 센터와 관련돼서도 우리 지사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은 이게 소아응급 진료센터는 낮에 하는 일반 진료와 달리 실은 야간이라든지 중증 위급 소아들에 대한 케어이기 때문에 실은 지역 완결적 의료 체계를 완전히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 소아 전문 응급 의료 센터가 문을 닫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소아 전문의를
수급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긴 한데요. 이게 아마 해당 병원에서도 소아 전문의를 영입하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지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의료 대란을 겪으면서 인건비가 급상승하면서 지금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오히려 더 오지 않으려고 같은 비용이면 실은 일반 교대 근무를 통해서 일반 진료를 하지 야간에 응급실에서 진료를 하지 않으려는 전문의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인건비와의 싸움이 아닌가 싶어요, 지사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는 더 그 전문의를 초빙하는 데 더 어려움이 더 가중될 수도 있거든요. 이후에는. 왜냐하면 전공의가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전문의의 몸값은 계속 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해당 병원에서도 가급적이면 인건비를 좀 추가해서라도 지금 빨리 의료 인력들을 확보해놔야 그분들이 충남을 떠나지 않고 계속 남아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유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지원할 수는 없겠지만 적극적인 검토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보니까 인건비가 23년하고 올해하고 뭐 2억 5천에서 4억 5천에 채 못 오니까 그냥 배가 올라 버렸습니다. 사실 5억 준다고도 지금 2억 5천에서 1년 만에 이런 상황이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교하고 협의해서 네. 우리 의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이러한 문제 저도 똑같이 고민하고 있으니까요. 네.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실은 그 병원이나 대학을 돕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개념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결국은 지역 내에서 중증 응급 소아들이 지역 내에서 빠른 시간 내에 완전한 치료를 받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생각되어지고요. 그런 의료진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는 투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천안의료원과 관련돼서는 천안의료원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병상 가동률이 지금 급격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저도 지금 뜻밖인데요. 실은 5월 달까지만 해도 45%를 넘지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 6월 달, 7월 달 접어들면서 67%까지 지금 좋아지고 있는데요. 저기 천안의 박정수 의원님께서 지역구가 광덕 풍세세요. 저번에 이제 간담회를 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광덕 풍세까지 천안의료원 직원들이 와서 직접 경로당이나 기관단체 회의에 직접 참석해서 홍보를 하더라.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씀하셨는데 네. 아마 그 결과물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근데 이제 병상 가동률이라는 게 실은 분자에 있는 입원 환자 수가 증가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거고, 혹시나 이제 분모에 있는 허가 병상 수라든지 가동 병상 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것도 아마 과제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답변 중에 의료원 적자와 관련돼서 도가 100% 지원할 수는 없다.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감을 하고요. 단 문제는 뭐냐면 이 적자라는 게 우리 도가 유발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적자라는 게 구조적으로 국가가 이 적자를 유발할 수밖에 없는 만들어낸 그런 양상들이 있습니다. 네, 우리 맞습니다. 김태형 지사님께서 정확하게 좀 알고 계실 거로 생각되어지는데요. 보건복지부하고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지역 거점 공공병원 통합 공시 자료를 분석을 했을 때 지방의료원의 의료 수익을 100으로 봤을 때 의료 수익 대비 의료 원가 비율을 산정한 연구 결과물이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2019년 기준 공공병원이 그 의료 원가 비율이 115%거든요. 그러니까 의료 수익이 100으로 봤을 때 의료 원가가 115라는 것은 이미 마이너스 15%의 적자를 유발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출발하고 있다. 그에 비해서 민간 병원은 실은 93%입니다. 그렇게 보면 7%의 흑자를 낼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는데, 결국 이게 이제 자칫 그러면 공공병원에
원가를 줄이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은 엄밀히 따져서는 공공병원의 원가보다 민간병원의 원가가 훨씬 더 높지 않습니까? 실제로 민간병원의 의료 비용이 높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료 원가가 낮은 이유는 실은 이 높은 원가에 비해서 더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가 민간병원의 구조이기 때문에 공공의료원이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특히나 공공병원은 실은 급여와 포괄수가제로 지금 거의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사님. 그런데 이제 민간병원은 실은 우리 급여가 제한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급여 원상 그 원가 보상률이, 그러니까 100을 치료하면 그 급여에 대한 원가 보상률이 80에서 90 정도밖에 안 되죠. 결국은 20에서 10% 정도의 그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필수 급여를 중심으로 한 필수 의료 수가는 낮더라도 전체적인 비급여의 수익을 창출해서 전체적인 민간 병원이 수익을 창출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놨는데, 공공병원은 실은 급여와 필수 의료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마이너스 15%에서 20%의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내재되어 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실은 공공병원이 비급여 진료를 가속화할 수 없다면 실은 이게 아빠가 됐든 엄마가 됐든 아이를 낳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처럼 국가가 됐든 지방정부가 됐든 이 누군가는 이 공공의료에 재정적인 책임과 지원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실은 100% 뭐든지 다 지원할 수는 없지만 이런 적자 운영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적절한 의료를 충실하게 행할 수 있는 적자 보조는 반드시 국가와 지자체가 충분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어떻게 동의가 될까요? 큰 틀 속에서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은 저 100% 동의를 하고요. 지금 말씀하는 취지도 제가 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공공의료 서비스에서 저는 흑자를 내는 것도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다만 적자를 내더라도 적자폭을 확실히 줄여줘야 되는데 지금은 뭐 코로나 이후에 뭐 여러 가지 그런 상황도 있지만은 지금 문제다. 그래서 작년에 381억이 냈는데 그 올 초에 이 공주의료원을 대통령이 방문하면서 보건복지부 장관 방문하고 관계자들이 방문했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100억을 지원을 하겠다. 근데 100억도 내용을 보면은 50억이 정부고 지방정부 의료하고 50을 매칭을 해요. 그래 내가 그 자리에 지적을 했는데 그럼 너네 50억 준다고 얘기해야지. 지금 우리가 지금 50억 붙이는 건데 우리는 지금 381억이 적자 났는데 100억을 제대로 줘라. 주더라도. 이런 얘기하면서 좀 같이 맞춰보자고 얘기했는데요. 지금 정부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큰 틀 속에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일정 부분에 대해서 좀 현실적으로 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저희들 또한 또 부족한 부분은 좀 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게 이제 의료원들 간에 천안의료원이 이렇게 적자폭이 큰 부분은 두 가지적인 부분이 있는데, 첫째는 천안 단대병원이 있고 그다음에 수장병원이 있으니까 사실은 종합병원으로 가려고 그럴 때 그쪽을 좀 많이 가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역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통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조금 외진 곳에 사실은 과거에 뭐 참 오래됐지만은 이제 그 외진 곳에 조금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경영이나 이런적인 측면에서 원장의 그런 일부 그 부분도 있다 봐요. 그래서 제가 6월 달에 외국을 나가는데 6월 월급을 못 준다고 그 외국 나가기 전날 제가 보고를 받고 질책을 저희 그 실무자들 하고, 그때 제가 원장하고 통화하고 그 노조들이 그 다음날 제가 그 외국 나가는 날 이거에 대한 월급도 주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어떻게 보면은 이 비판 성명을 낸다고 그래서 제가 노조위원장들한테 전체 전화 걸어서 내가 저기 그 월급 안 나가면 되겠느냐, 그 문제는 내가 처리하고 외국 나가겠다. 그래서 처리하고 나갔는데요. 지금 보니까 노조들도 그렇고 이 구성원들이 우리 스스로들 적자폭을 어떻게 좀 줄일까 하는 고민들을 하고 있어서 저는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하고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제 있는 부분들로 노력을 하겠다 말씀. 네, 다행히 이제 천안의료원 내에서도 이제 의료진뿐만 아니라 직원들 그 담합에서 협력해서 지금 이 네. 위기를 극복해 나가려고 고통을 네네. 분담해 나가려고 노력을 네.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맞습니다. 네. 새로 이제 천안의료원 원장이 네. 이제 새로 선임이 되면 그런 네네.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천안의료원 원장이 왔으면 좋겠고요. 실은 그게 아까 우리 지사님께서 두 가지 물리적인 천안의료원의 적자를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물리적 환경 두 가지와 실은 리더 원장의 어떤 경영 전략 마인드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세 번째에 맞는 원장이 선임될 수 있도록 네네. 의회와 함께 준비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 추가 자료 첫 번째 PPT 잠깐 보면요. 이게 이제 최근 5년간 천안의료원의 국도비 전체 총괄 지원 내역 같습니다. 2019년도는 코로나 직전에는 약 25억 정도 국도비가 지원이 돼서 실은 그때는 약 한 순세계 잉여가 한 10억 정도의 적자가 났던 것 같아요. 19년도에요. 21년도에는 319억인데요. 여기는 가장 많은 지원이 나가는데 여기는 실은 코로나 손실 지원금이 대폭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천안의료원에서 가장 큰 흑자를 냈던 해입니다. 2023년도에는 129억 정도의 국비와 도비, 여기에는 이제 50% 대략 50%의 국비와 50%의 도비가 좀 포함되어 있는 129억 정도가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지사님, 이게 129억이 지사님 여기 보셔도 될 것 같아요. 129억이 결코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다른 측면에서 보면 충남의 모 시에서는 시민들의 이동권과 교통 복지를 위해서 연간 500억 가량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게 잘 됐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시민들의 이동권과 교통 복지를 위해서 연간 500억의 보조를 해서 확보하고 있는 이동권과 교통복지 못지않게 국가의 책무라는 것은 실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실은 129억도 아깝지 않은 거고 200억도 아깝지 않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충청남도가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제 천안의료원의 물리적 환경에 두 가지, 뭐 단대와 순천향병원이 있고 또한 지리적 접근성이 아주 열악해서 적자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실은 그게 소아청소년과 지금 천안의료원에 개설되어 있는 소아청소년과와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실은. 물론 소아청소년과를 개설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종합병원은 필수 진료과에 9개의 필수 진료과에 내과, 외과, 산부인과나 소아청소년과가 당연히 개설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소아청소년과 개설을 해야 되고 진료를 해야 됩니다. 이제 단 그 두 번째 한번 자료를 보시면 이제 아까 우리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충청남도 인구 중에 특히나 청소년 인구 중에 50% 이상의 그 천안과 아산에 있기 때문에 소아청소년과를 개설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접근 방법은 조금 무리수가 있다. 아마 지사님께서도 그런 의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답변 내용에 보니까 이제 출생이 급감하면서 민간의료가 소아진료와 관련된 민간의료가 붕괴될 우려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은 그거는 일반 의료가 아니라 실은 응급의료, 중증 응급의료의 체계거든요. 그래서 천안은 이미 잠깐 그 두 번째 파일을 보시면 저기 하나 더 넘겨주시겠어요? 네,
이미 천안에도 많은 그 소아 청소년과 관련된 많은 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대학병원의 2개소, 순천과 단국대에 소아 전문 센터와 병동이 있고, 또한 응급실과 병상을 갖춘 어린이병원이 3개소가 있고, 소아 청소년과를 운영하는 게 36개소가 전체 40개가 넘는 소아 청소년 진료과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오픈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방금 이제 문제의 심각성을 아까 소아 청소년 응급센터처럼 응급 의료와 중증 환자들에 대한 케어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일반적인 일반적인 진료만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냐라는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가 있지 않나. 왜 그런데, 그래서 어차피 천안의료원은 순천향대학교에 있는 전문 응급 의료센터처럼 9명씩 둬서 365일 24시간 응급진료와 응급수술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실은 지금 소아 그 전문의를 확보하기도 어렵고, 확보한다고 해서 24시간을 유지를 할 수 있을까요?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를 하고요. 저도 그래서 좀 보면서 네. 좀 현실적인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좀 이렇게 하시라는 지금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아마 소아 전문 응급 의료센터는 실은 의료원에 둘 수 없는 구조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운영할 수 있는 곳에 적절하게 지원을 하는 게 맞고요. 그렇다고 해서 천안의료원이 소아과를 폐쇄했으면 절대 없는 거고,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를 합니다. 비스마트를 위해서 준비는 해야 되는 거고, 그에 따른 또 지원은 실은 아까 뭐 인건비와 관련돼서 문제인데, 실은 국비 도비가 시설비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인건비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할 수 있다는 하시잖아요. 근데 실은 이 개설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운영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사를 초빙하고 아까 높은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는 그런 것들 감안을 해서 천안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천안의료원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천안뿐만이 아니라 아산까지도 어떻게 보면 확대 범위를 넓혀야 되는데, 아산은 기본적으로 병원이 홍보나 이런 건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또 보건소구의 그런 그 시스템 문제라든가, 이런 지금까지 우리가 다양하게 고민을 하지 않았던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전체적으로 나름대로 이 손실이 적자가 나면서 많은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도 저희한테 좋은 조언인, 그 다음에 좋은 의견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더 충청남 도민들이 더 건강하고 더 안전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와 충청남도가 적극적으로 협력 관계에서 이 문제들을 함께 풀어나갈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네. 이상으로